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67인데 지금 LA 한복판에서 남편이랑 둘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6개월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정년퇴직했고 남편 철수 씨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죠. 교원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275만 원 정도 나왔고 집도 있고 통장에 8천만 원 정도 모아둔 게 있어서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아들 민준이는 5년 전에 LA로 이민을 갔어요. 영어도 잘하고 요리에도 재능이 있어서 미국에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잘 됐어요. 한식당을 차려서 손님도 많고 돈도 잘 벌었다고 했거든요.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밝게 웃으며 잘 지낸다고 했고 명절 때는 용돈도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손님이 아예 없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겠거니 했어요. 전 세계가 다 힘든 시기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아예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억만 있으면 가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이라는 돈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한 번 보내면 다시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내 아들이 혼자 외국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보, 우리가 죽어도 아들은 살아야 하잖아.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이번엔 통장에 있던 나머지 돈까지 다 보냈어요. 총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보낸 거죠. 그래도 아들이 고마워하고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대출금 이자는 연금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목소리가 더 침울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그때 민준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가게 경영이 어려웠고 임대료도 몇 달째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낸 돈도 이미 다 빚 갚는 데 들어갔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제가 물으니까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예 여기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한국에서도 연금만으로는 힘드실 텐데 여기 와서 저랑 같이 뭔가 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도 그리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대출 이자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혼자 외국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모인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우리가 미국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영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는 한인들도 많다고 하고. 우리 나이에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 집까지 팔기로 했어요. 4억에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나니까 1억 정도 남더라고요. 그 돈이면 LA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엄마 여기 와서 같이 작은 한식당이라도 해봐요. 제가 요리는 할 줄 아니까 엄마는 홀서빙만 도와주시면 돼요라고 했고요. 2월 말에 한국을 출발해서 LA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민준이를 본 순간 정말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얼굴도 까맣게 탔고 살도 많이 빠져서 처음엔 내 아들인지 몰랐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우리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혼자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원룸을 임시로 구해뒀어요. 월세가 $1,800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240만 원 정도였어요. 이게 가장 싼 곳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비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서울 시내 원룸이면 그 정도 하니까.
하지만 며칠 살아보니까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김치 하나가 7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0,000원이에요. 쌀도 한 포대에 60달러, 80,000원이나 하고. 한국에서 3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100,000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준아, 여기 물가가 이렇게 비싸? 라고 물으니까 엄마,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민준이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가게는 이미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은 상태였고 빚은 한국 돈으로 5억 가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처음에 성공했을 때 너무 자만했나 봐요. 계속 확장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따라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그래도 우리가 온 이상 뭔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억이 있으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자고 했죠. 민준이가 엄마, 여기는 장사가 쉽지 않아요. 허가도 복잡하고 세금도 복잡하고. 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민준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읽을 수 없어서 계산할 때마다 당황했고요. 처음엔 민준이가 모든 일을 도와줬지만 얼마 후부터는 민준이도 자기 일 처리하느라 바빠서 저희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별다른 일을 찾지 못했어요. 한식당을 차리려면 허가받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초기 투자 비용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 월세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계속 들어가고 1억이라는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4월쯤 되니까 통장에 3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급해졌죠. 민준이에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물으니까 민준이도 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도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집도 없고 여기서 살려고 해도 돈이 없고. 남편은 날마다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 닿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5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민준이가 정말 파산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어졌어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민준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아빠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괜찮다, 민준아.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힘든 거지 내 잘못만은 아니야. 6월 1일 우리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방 몇 개뿐이었어요. 민준이는 친구 집에 며칠 얹혀 살기로 했고 저희 부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모텔에서라도 지내려고 했는데 하루에 80달러씩 나가니까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메가더 공원 근처 벤치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6월이니까 날씨는 따뜻했지만 밤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에 자기 재킷을 걸쳐주면서 미안하다 여보. 내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첫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LA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되었을까? 과연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아들을 도와주려던 마음은 틀리지 않았는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걸까?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노숙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에서 잠을 잤어요. 샤워는 공중화장실에서 간단히 하거나 가끔 한인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했어요.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이었어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더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끔 도움을 주셨거든요. 따뜻한 밥을 주시거나 옷을 주시거나 어떤 분은 힘내세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한인교회에서 임시 일자리를 구해 주셨어요. 교회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50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죠. 남편도 한인 마트에서 야간 정리 일을 구했어요. 지금은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민준이는 가끔 저희를 보러 와요. 여전히 미안해하면서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해요. 괜찮다 민준아. 우리가 선택한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LA의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왔어요. 그리고 아들도 저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지만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아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했으니까.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려고 해요. 70살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해볼만해요. 한인 마트에서 계산대 보는 일도 배우고 있고 남편은 간단한 영어 단어라도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연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LA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는 창피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는 더 창피하고. 그래서 요즘은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가끔 걱정되어서 전화 오시면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제 동생이 한 번은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울 뻔했어요. 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여기 날씨가 좋아서 그래라고 둘러댔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요. 민준이는 요즘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우버이츠라고 하나요? 음식 배달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겨우 $100 정도 버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요. 엄마 제가 다시 일어서서 엄마 아빠한테 보답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인교회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사정을 듣고는 우리 집 게스트룸을 무료로 쓰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우리도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많이 도움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댁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마음을 많이 추스렸어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부엌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어요. 여기서 살려면 일단 영어부터 배우세요. 나이가 많아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보다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어 수업도 등록했고 한인회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당장은 큰 돈을 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가장 큰 위안은 민준이가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빚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우울해하고 말도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웃음도 찾고 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주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한인 마트 사장님이 아주머니 일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달부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일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급은 $15인데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2,000 정도 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최저임금이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교회에서 소개해준 청소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됐어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는 건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거죠. 둘이 합치면 한 달에 $3,500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와는 따로 살게 되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독립해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부담이 되었으니까. 최근에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의존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배달 일하면서 돈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물론 아직도 힘든 일이 많아요. 영어가 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고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많고 가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연락 올 때면 정말 복잡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 아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60대, 70대에는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제 남편이랑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헤쳐나왔잖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여보. 우리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서로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민준이도 요즘은 많이 웃어요.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시켜드렸죠. 그런데 덕분에 저도 많이 철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괜찮다, 민준아. 그냥 앞으로만 보고 가자.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작은 아파트라도 얻어서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된장찌개 끓이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LA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요.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무모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